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 강론으로 수입과 자산은 그리고 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서 그간의 자산을 정리하여 노후의 삶을 대비합니다. 여유 자산이 있거나 연금이 있는 경우 은퇴 사회보장금만 수령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미국의 2021년 사회보장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1,543불이며 이는 은퇴 전 수입의 49%에 해당이 됩니다. 은퇴 사회보장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일을 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을 4크레딧으로 하여서 40크레딧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자 혜택은 장애가 발생한 당시 40크레딧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며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필요합니다. 은퇴 사회보장 혜택은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 은퇴 연령때 청구하는 것보다는 30% 적게 수령하게 되고 늦게 70세에 청구하면 법적 은퇴 연령 시 받는 금액보다 30%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장애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40크레딧에 모자라는 분 또는 크레딧이 전혀 없는 경우 미국 시민이며 현금과 자산이 거의 없다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즉 SSI를 통해서 2021년 기준 개인에게 794불, 부부에게는 1,191불을 생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가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추가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각 주정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퇴자 사회보장금을 받는 분이라도 수령 금액이 SSI 상한선 이하인 경우라면 그 차액을 SSI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높은 도시에서 SSI로 생활만 꾸려가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주거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하는 좋은 노인 아파트나 정부 아파트에 입주하면 내 수입의 3분의 1만 주거 비용으로 지불하므로 좀 살아가기 수월하게 되고 식생활에 대해서는 스냅, 다른 말로 푸드 스탬프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교통은 시니어들에게 반값에서 제공되는 공공교통이나 액세스 라이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트러스 또는 유언장, 위를 작성하며 유산에 대한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법정 수송의 그 수석의 과정과 시간이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트와 윌의 큰 차이점은 트러스트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하지만 윌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반면 트러스트는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하지만 윌에는 관리 비용이 없다는 그런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의 소재가 여러 곳이고 내용이 많으면 트러스트가 유리하고 재산이 간단한 정도라면 윌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무료 장기 보호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미리 자손들에게 분산하여 정리하거나 자산을 공적 트러스트로 만들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권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중에서도 원금이 적립되는 홀 라이프와 원금이 적립되지 아니하는 텀 라이프가 있는데 SSI를 수령하는 경우 홀 라이프는 유동자산으로 왜냐하면 캐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이 그 주인이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을 그들이 지불한다면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거나 다른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로 전환해서 매월 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한 대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령에 사용되는 의료보험은 메디케어가 제1보험입니다. 메디케어도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은퇴 사회보장금 혜택을 받을 때와 같이 1년에 10년에 40크레딧에 해당되는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영주권,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65세가 되는 생일달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치시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40크레딧이 없는 경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메디케어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의료 의존도 또한 정비례하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본인의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리미엄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의 청구비를 대폭 타협해서 줄일 수 있고 전통적인 메디케어 외에서 제공하지 않던 안과 및 치과 서비스도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0크레딧이 없어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수입이 작아서 프리미엄을 내고 메디케어를 구입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사회보호 차원에서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예방과 현재 치료 그리고 장기보호도 제공하므로 많은 저소득자들이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A, B, C, D 등으로 복잡한 것 같고 전통적인 메디케어와 애드밴티지 서비스라는 혼란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